뉴욕 남부 해변의 휴양지 코니 아일랜드에서 화려한 카퍼레이드 행렬과 각양각색의 행색을 하고 일반 시민들이 모여듭니다. 이 흥겨운 축제는 이름하여 인어축제, 여름이 시작되는 것을 함께 즐기며 축하하는 축제였습니다. 축제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져 갑니다. 남녀노소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 축제의 참가자들은 돈을 내고 참가한 것입니다. It was $20 total. $5 for the kids, $10 for me. 참가비는 지역사회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We get money from participants in the parade, some of the cars, the floats, the amusement park, for the sideshow, for the community around here. Everyone's having a good time. 이 축제에는 아이들과 함께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어우러진 흥겨운 축제. 그것은 아름다운 나눔의 장이었습니다. 흔히 미국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기부와 자원봉사라고 말해왔습니다.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인 미국의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는 기본 토대가 바로 이런 건강한 기부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문화에는 귀감이 되는 모델이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모델은 사회의 엘리트층, 지도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귀한 신분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오늘 우리는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부의 상징인 마이크로소프트사. 이 회사의 회장인 빌 게이츠. There's a lot of philanthropy that's really good.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부자인 동시에 최고의 자선가이기도 합니다. 미국 내 소수민족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기부하기도 하였고,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해 큰 돈을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그는 부시 대통령의 임기 동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상속세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을 때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는 운동도 해왔습니다. 상속세 폐지를 가장 반가워할 줄 알았던 부자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당시 법으로 빌 게이츠가 내야 할 상속세는 대략 28조 원 정도였습니다. 빌 게이츠와 상속세 폐지 반대를 외쳤던 부자들은 책임있는 부자들이라는 모임 멤버들이었습니다. 약 10조 원의 재산가 조지 소로스, 석유왕 록펠러의 후손들, 그리고 빌 게이츠와 그의 아버지인 빌 게이츠 1세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의 부호, 록펠러. 록펠러 재단은 미국 최대의 자선재단으로 꼽힙니다. 록펠러 가문의 역사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록펠러가 문서보관소. 이곳은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자들에게만 입장이 허가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It was John D. Rockefeller Jr.'s desk, and you can see here Keebler also, Mr. 1층 전시실에는 미국 경제를 쥐고 흔든 당대 최고 갑부의 자취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층을 더 내려간 지하 공간에는 가문의 역사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록펠러가의 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들은 개인적인 편지부터 여러 가지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는데요. 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기부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어디에 얼마를 기부했는지 매일매일의 자선활동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선사업을 주로 이끌어왔던 것은 록펠러 1세. 그는 록펠러가의 재산 절반 이상을 자선사업에 내놓았습니다. 당시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던 흑인과 여성의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져 지원을 시작했고, 시카고 대학에 3,500만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기부했습니다. 1913년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공중위생과 의학 발전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중국의 의대를 설립하는 등 록펠러가는 미국에서 세계적인 자선사업가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또한 록펠러는 문화 발전에도 관심을 갖고 현대미술의 메카라 불리우는 뉴욕 현대미술관에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아들에서 손자로 록펠러가의 기부 활동은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Determine the direction of art and art appreciation, not only in this country but in the world, it could be said. Environmental organizations. So all these organizations were supported by Rockefeller money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and, attained a kind of unparalleled power for the Rockefeller family that mere money never would have done. So that's an irony. 텍사스주 휴스턴에 위치한 MD 앤더슨 암센터. 최고의 암센터라는 명성에 맞게 세계 각국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전 세계의 의료진들이 치료에 힘쓰는 곳입니다. 병원 곳곳에 환자들을 위한 세심함이 엿보이는 곳입니다.
미국 최고의 목화 재벌 MD 앤더슨. 그가 남긴 재산으로 최고의 암센터를 건립한 것입니다. 앤더슨 병원을 더욱 좋은 병원으로 만드는 것은 병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줍니다. 병원을 집처럼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병원 한쪽 복도에는 기부금을 낸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놓았습니다. 앤더슨 병원은 운영금의 상당 부분을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에 이 기부금이 거의 한 $90 million, 90밀리언. 양말이면 그 돈으로 갖다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개인 기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암내과에서도 운영이 제일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이 연구비를 주고 그다음에 월급을 주니까. 목화왕 앤더슨의 상속자였던 조카 T. 앤더슨. 그는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는 대신 재단을 세웠습니다. 만약 앤더슨과 같은 부자들이 기부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미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I think we'd probably be a second-class nation. Philosophy, the way people think, is improved by having this generosity flow from those who are wealthy. 미국에서 기부에 대한 교육은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지역과 계층을 초월해 기부는 생활의 일부입니다. 휴스턴에서 아버지의 날 기념으로 열린 리얼맨 쿡 자선 행사. 지역의 요리사들은 음식으로 기부를 하고 행사에 온 손님들은 음식값으로 기부를 합니다. 음식을 먹으며 아이들은 나눔의 문화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돈은 에이즈 예방과 봉사요금으로 사용됩니다. We want them to learn to try new things and to, I guess, embrace other people and other cultures and just really learn and meet people and get different perspectives on life. Just be nice to other people. We are the Kids Care Club.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는 사회에서 성공한 졸업생들을 거액의 기부자로 키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High impact philanthropy program that we're developing now for the coming year. Our alumni and important stakeholders of Stanford in seeing their institution give back, in making a contribution to social progress. 미국의 대학들은 개인 기부금으로 많은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액 기부자들을 길러내는 프로그램에 힘을 쏟습니다. Students perhaps anticipating someday that they will be wealthy, philanthropists, in some cases they may already be wealthy, when they are eventually in the position of giving money away. And so that course has really benefited from our close connections with people in the field of philanthropy and in the social sector. 기부 문화는 가정과 학교에 이어 직장으로도 이어집니다.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원들의 기부를 지원하는 휴렛 패커드사. The company sees a benefit because it helps the company to recruit employees who want to live in communities where the quality of life and the quality of education is very high. And also the company grows as community grows, and communities grow as HP grows. 삶의 일부가 된 자원봉사는 미국 사회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MD 앤더슨 병원의 자원봉사자들은 병원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곳의 자원봉사자들의 대부분은 한때 암 환자였거나 가족들이었습니다. It's always good to talk to others that have had the similar problems and have been successful in getting well. And certainly that's a sort of an inspirational kind of help to people. 그들은 자신들의 병을 이겨낸 병원에 다시 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I have met the most amazing people in the world in this hospital, and how they go through some of the things they go through absolutely amazes me because each person has a different story. 자원봉사팀을 따로 만들어 운영해야 할 정도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Contributed 280,000 hours of service to the institution, and that's equivalent to 134 full-time employees and $4.7 million in proceeds. But what the volunteer component brings, not just the service, but they bring that piece of care and compassion that allows our patients to have an experience.
그렇다면 영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영국 명문 사립학교인 이튼 칼리지. 영국의 귀족 자제들이 다니던 학교입니다. 이튼 칼리지의 교회 마당 한켠에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2차 대전에 참전해 전사한 졸업생의 넋을 기르는 비입니다. 학교 곳곳에 전쟁에 참전한 전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전쟁에 참가해 전사한 이튼의 졸업생은 무려 2천여 명. 국가의 위기 앞에 사회지도층의 자제들이 죽음으로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대영 제국의 자치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영국. 왕실과 전통은 영국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대중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대신 왕실 또한 지도층으로서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회원을 가진 내셔널 트러스트. Charity for the purpose of looking after places of natural beauty and historic interest. And we have a very big membership, and membership subscriptions go to pursue that work. 내셔널 트러스트는 순수 민간 단체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파괴 위험에 놓인 자연과 역사적인 유산을 보호하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내셔널 트러스트의 노력으로 보존되고 있는 영국의 14개의 국립공원 중 대표적인 것이 피크 국립공원입니다. 피크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제주도 정도의 넓이이며 그 안에 많은 역사 유적들이 있습니다. 공원의 보존을 위해 그 지역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So open them to the public as well. Now there are also some public buildings that have been, some private buildings that have been gifted and donated to the National Trust, which is a voluntary organisation set up by Parliament. 국립공원 안에는 모든 건물들이 옛 모습 그대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추억의 증기기관차와 세계 최초로 수력 발전을 이용한 방직 공장. 산업혁명기의 수력 발전으로 대량 생산을 열었던 이곳은 이제 박물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곳 역시 귀족 가문의 개인 소유지만 일반인들에게 개방한 것입니다. 내 것을 사회의 것으로 환원시킨 영국의 귀족들 덕분에 이곳에 방문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역사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Like this are an absolute treasure because there are so many kids nowadays don't get told about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y don't get told about Britain's great past, and it's places like this that really bring it to light. You know, this is how we. 그렇다면 우리의 지도층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귀감이 될 만한 노블레스가 없는 것일까요? 한 장학회의 후원자들이 저녁 식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래전 그들도 남의 도움을 받아 공부한 학생이었습니다. 장학금이 없으면은 학업을 중단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 장학금을 받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아주 참 우리 삶의 프라이드가 됐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었던 그분은 유한 양행의 고 유일한 박사였습니다. 1904년 유일한은 미국으로 가는 배 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나라를 구하려면 서양 문물을 배워야 한다며 9살밖에 안 된 유일한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유일한은 용돈과 학비를 스스로 벌어가며 공부했고 미시간대를 졸업합니다. 졸업 후 그는 중국 요리에 많이 쓰이는 숙주나물을 통조림으로 만들어 파는 아이디어를 내어 엄청난 거금을 벌어들입니다. 그러나 1926년 미국에서의 안정된 사업 기반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돌아온 고국은 일제의 수탈이 극에 달해 전 국민이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약회사를 설립합니다.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몇몇 제약회사들은 마약의 일종인 몰핀을 치료약이라고 속여 팔아 큰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의 기업 경영 원칙은 정직과 신용이었습니다.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한 유한 양행은 1962년 제약업체 최초로 회사 공개 주식을 상장합니다. 유한은 주식을 액면가 100원의 증권시장에 내놓았습니다. 해방 후 미국의 차관을 받아야 기업을 키워나갈 수 있던 시절에도 유일한은 정치권의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정치자금 지원 요청에도 묵살했습니다. 그는 정권에는 아부하지 않았지만 기업인으로서 납세의 의무는 다했습니다. 그런데 1967년 갑자기 세무감찰을 받게 됩니다. 40일 동안 샅샅이 조사했지만 탈세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유한은 세무감찰을 받은 뒤 오히려 모범 납세의 기업으로 훈장을 받았고 유일한은 대통령 훈장을 받았습니다. 기업을 사회의 것으로 생각한 유일한은 2세가 아닌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물려줍니다. 또한 유한은 1936년 개인 소유의 회사를 주식회사로 바꾸면서 주식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유일한의 정신을 이어받아 IMF 직후 유한은 전 사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제를 시행했습니다. 다른 기업에서는 임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때였습니다. 회사가 주인 대접을 해주니 직원들 또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가 안정기에 접어들자 유일한은 마음에 품었던 일들을 시작합니다. 교육재단 설립, 유한 공고와 중학교를 세웠습니다. 파격적으로 3년 내내 전교생의 장학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8대1의 경쟁률을 뚫고 입학했던 이영호 학생은 자라나 선생님이 되어 고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유일한은 자신이 가진 주식의 절반 이상을 교육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유일한은 회사 재산이 아닌 개인 재산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또한 그가 사망한 지 20년이 지난 후에서야 그의 독립운동에 관한 업적이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폭격 이후 미국은 비밀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특수공작요원을 한국과 일본에 침투시키는 작전이었습니다. 미군 첩보기관 OSS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요원으로 재미 한국인들을 선발합니다. 그중 암호명 A, 50대 한국인, 그가 바로 유일한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였지만 그는 조국 광복을 위해 사지로 뛰어드는 침투 작전에 참여한 것입니다. 1971년 3월 그의 삶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그가 아끼던 학교에 몸을 누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주식은 모두 사회에 환원했고 가족 앞으로는 손녀 유일링 앞으로 남긴 1만 달러의 학비가 전부였습니다. Always trying to remind us, and especially me growing up, that hey, you're just like everybody else. You're no better than anybody else. And so you can achieve anything that you want to. You can be as good as somebody here, even though you may start here. It's a matter of your will, your hard work, your dedication, your sacrifice. 그는 사회에 많은 것을 남기고 갔지만 생전에 그가 소유한 것은 낡은 구두, 모자, 만년필 그리고 지팡이가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음에도 왜 우리의 기부 문화는 널리 확산되지 못했던 것일까요? 미국인들에게 록펠러에 대해 물으면 대부분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He's a great philanthropist, one of the earliest philanthropists. He's achieved some sort of immortality through that, so. Good man. 그러나 이런 대답을 얻기까지 무려 100년이 걸렸습니다. 1964년 록펠러의 손자 넬슨이 대통령에 출마했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넬슨을 보며 떠올린 사람은 록펠러 1세. 미국인들이 가장 증오한 탐욕스러운 부자였습니다. 꿈의 원료인 석유. 록펠러 1세는 정유사업으로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가 운영한 스탠다드 오일사는 미국 석유 공장의 91%를 점유한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미국 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억만장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문제는 록펠러가 돈을 축적해온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뇌물 증여와 협박 등 편법을 동원해 운송수단을 장악하고 큰 정유회사들과 담합해서 중소기업들을 고사시키는 방법들로 정유시장을 독점했습니다. 미국 제26대 대통령 루스벨트 대통령은 록펠러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반독점법으로 결국 스탠다드 오일은 해체됩니다. 록펠러 1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속자인 록펠러 2세는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Frederick Gates said to John D. Rockefeller, you must do something with all this money. This money is like a huge wave that is going to come and drown you because, you have to do something about it that will both control it and also help you to recover your image, to gain a more positive image. 그는 조언을 받아들여 자선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쉽게 록펠러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He was very poor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and he specifically said, if we're doing a good job, that's all we're supposed to do, and I don't care what the public thinks. 그러나 록펠러 가문의 검은 돈의 오명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1964년 넬슨이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에도 록펠러 1세가 쌓은 부정적인 이미지는 록펠러 가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시민들은 록펠러가의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검은 돈의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해 록펠러 가문은 부를 축적할 때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록펠러가의 이미지가 달라지는데 무려 10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00년의 시간은 기부와 자선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Attempt to, on the part of the, using these philanthropies, charities, to cleanse the oil off of the family. It wasn't really until 10 or 15 years ago. And now I think it's fair to say that abnormal hatred of the Rockefellers has finally disappeared now. 독점 재벌에서 자선 사업가로 그 이름을 바꾸는데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I think those people who have a large source of income should definitely take some of that income and give it back to the communities and to people who are unable to have that type of wealth. I do believe that. MD 앤더슨의 조카인 토마스 앤더슨은 유산 상속을 포기하고 그 유산으로 병원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I think it could be that this was one of the motives, really, that he thought that his trustees of his foundation could expend his money more wisely than the government could spend it. MD 앤더슨은 상속세 덕분에 병원의 설립자로 이름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 앤더슨은 유산은 받지 못했지만 후회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윤 추구와 경쟁이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도층의 책임의식을 그들의 선의로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층이 자각하지 못할 때에는 시민들이 건강한 비난과 비판으로 지도층의 자기 통제를 강하게 요구함으로써 그들의 의무를 스스로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서양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된 역사입니다. 종로의 교보문고 고 신용호 회장이 서울의 심장부 종로 일가 금싸라기 땅에 서점을 세운다고 했을 때 모두들 반대했습니다. 회장님 최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를 넘어온 얼마인데 책 팔아서 무엇이 됩니까? 이익이 안 남습니다. 다른 회사 세우면 5년이나 10년 후에는 분기점이 생기지만 이거 문고는 10년 지나가도 많이 났습니다. 내가 그거 안다. 그래도 하자. 문화에 대한 고 신용호 회장의 관심과 지원은 남달랐습니다. 사회에 200억 이상을 기부한 통신기업 회장. 80평생 모아온 재산을 어떻게 써야 가장 빛이 날지 잘 아는 회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잡다는 사람은 이 사회나 국가는 망해. 왜 있는 사람은 베풀고 없는 사람도 생겨놓는 게 아니거든. 순간적으로 없을 때 좀 도와주고 부비 부처는 돌고 돈다.